노인과 바다. 어네스트 해밍웨이.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80날 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그에게 이제 노인이 누가 뭐래도 틀림없이 살라오가 되었다고 말했다. 살라오란 스페인 말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겨 타게 되었는데 그 배는 첫 주에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소년은 날마다 노인이 빈배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늘 노인을 마중 나가 노인이 사려놓은 낚싯줄이며 갈고리며 작살이며 돛대에 둘둘 말아놓은 돛 따위를 나르는 일을 도와주었다. 돛은 여기저기 밀가루 부대 조각으로 기워져 있어서 돛대를 높이 펼쳐 올리면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깡마르고 여윈데다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다. 열대지방의 바다가 반사하는 햇볕 때문에 그의 두 뺨에는 양성 피부암의 갈색 반점들이 나 있었다. 이 반점들은 얼굴 양쪽 훨씬 아래까지 번져 있었다. 두 손에는 큰 고기를 잡으면서 밧줄을 다루다가 생긴 상처가 깊게 파여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새로 생긴 상처는 아니었다. 고기가 살지 않는 사막의 침식지대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지낸 상처들이었다. 두 눈을 제외하면 노인의 것은 하나같이 노쇠해 있었다. 오직 두 눈만은 바다와 똑같은 빛깔을 띠었으며 기운차고 지칠 줄 몰랐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은 조각배를 끌어올려 놓은 두구로 올라가면서 노인에게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랑 다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어요. 우린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소년은 그를 무척이나 따랐다. 그건 안 돼. 내가 타는 배는 운이 좋은 배야.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그냥 있어라.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80일의 동안이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셨지만 우린 3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큰 고기를 잡은 걸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하고 말고 내가 나한테서 떠난 게 내 솜씨를 의심해서가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단다. 노인이 대답했다. 할아버지 곁을 떠나라고 한 건 아버지였어요. 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따라야 해요. 아, 그렇고 말고 당연히 그래야지.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다지 신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 그건 그렇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신념이 있지. 안 그러냐? 노인이 대꾸했다. 물론이죠.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사드릴 테니 드시고 나서 어구를 나르도록 하죠. 소년이 말했다. 그렇게 하자꾸나. 우린 어부들이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노인과 소년이 테라스에 들어가 앉자 많은 어부들이 노인을 놀려댔지만 노인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 중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부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런 기색은 조금도 내보이지 않은 채 조류며 얼마나 깊이 낚싯줄을 내렸는지며 계속되고 있는 좋은 날씨며 고기잡이 중 보았던 것들을 화제 삼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날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은
일찌감치 항구에 돌아와서 잡아온 청새치를 칼질해 널빤지 2장에 길게 늘어놓고 두 사람이 널빤지 양쪽에 붙어 비틀거리며 고기 저장고로 운반해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바나의 시장으로 생선을 싣고 갈 냉동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도 벌써 훔이 맞은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잡은 고기를 운반했다. 그곳에서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들어 올려 내장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낸 뒤 살은 토막을 쳐서 소금에 절이는 것이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를 가로질러 이곳까지 풍겨왔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금방 잠잠해졌기 때문에 냄새가 어렴풋하게 밖에는 풍겨오지 않았으며 테라스에는 밝게 햇살이 비쳐 아늑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왜 그러느냐?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든 채 먼 옛날의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제가 나가서 내일 쓰실 정어리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가서 야구나 하고 놀렴. 나는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테니까. 그래도 구해다 드리고 싶은걸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거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넌 내게 맥주를 사주지 않았니? 너도 이젠 어른이 다 됐구나. 노인이 말했다. 맨 처음 할아버지가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때 내가 어찌나 팔팔한 고기를 잡아 올렸던지 넌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그놈은 조각배를 산산조각 내버리다시피 했지.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그놈의 고기가 어찌나 꼬리를 무섭게 흔들어댔던지 배의 노젓는 자리가 다 부서지고 할아버지가 그놈을 마구 몽둥이로 두들겨 패던 게 생각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번쩍 들어 젖은 낚싯줄을 사려놓은 뱃머리 쪽으로 던지다시피 내려놓은 것도 생각나요. 또 배 전체가 몹시 흔들리던 느낌이랑 할아버지가 마치 나무를 패듯 몽둥이로 고기를 두들기던 소리랑 제 몸에서 온통 달콤한 피냄새가 풍기던 것이랑 모두 생각나요. 그런 일이 정말로 생각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내게 말해준 거냐? 할아버지와 함께 처음 바다로 나갔을 때부터 겪은 일을 모조리 기억하고 있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눈빛으로 믿음직스럽고 다정하게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친아들이라면 너를 데리고 멀리 나가 한번 모험을 해보고 싶구나. 하지만 내겐 아버지와 또 어머니가 계시니 게다가 지금 넌 운 좋은 배를 타고 있고. 그가 말했다. 정어리를 잡아올까요? 미끼를 4마리라도 구해올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오늘 것도 쓰고 아직 남았어. 소금을 뿌려 상자에 넣어두었거든. 싱싱한 걸로 4마리 구해다 드릴게요. 1마리면 충분해. 노인은 아직 희망과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미풍이 불어올 때처럼 희망과 자신감이 새롭게 솟구치고 있었다. 그럼 2마리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좋아. 그럼 2마리다.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소년의 말에 따랐다. 설마 훔친 건 아니지? 훔칠 수도 있었지만 이건 돈 주고 산 거예요. 소년이 대답했다.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그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언제 겸손함을 배웠는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참다운 자부심이 덜해지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류가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내일도 틀림없이 날씨가 좋겠구나.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나가실 생각인가요?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바뀌면 돌아올 생각이다. 동이 트기 전에 나가고 싶구나. 그럼 제 주인 아저씨한테도 멀리 나가자고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정말 큰 놈을 낚아올릴 때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소년이 말했다. 그 사람은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걸. 그건 그래요. 하지만 전 새가 고기를 찾는 것 같은 주인 아저씨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세기를 쫓아 멀리 나가보도록 해볼래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 사람 눈이 그렇게도 나쁘단 말이냐?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는걸요. 참 이상한 일이구나. 그 사람은 바다거북을 잡으러 나간 일도 없는데 말이다. 바다거북을 잡다 보면 눈을 망치게 되거든.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머스키토 해안에서 지난 몇 해 동안이나 바다거북 잡이를 하셨어도 눈이 멀쩡하잖아요. 나야 별난 늙은이니까. 진짜 큰 고기가 잡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직 기운이 있으세요? 아마 그럴 게야. 게다가 온갖 요령도 알고 있잖니. 자, 그럼 어구를 집으로 운반하시죠. 그래야 제가 투망을 갖고 정어리를 잡으러 갈 수 있거든요. 소년이 말했다. 노인과 소년은 배에서 어구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소년은 단단히 꼰 갈색 낚싯줄을 둘둘 감아 넣은 나무 상자와 갈고리와 창이 꽂힌 작사를 날랐다. 미끼가 들어있는 상자는 큰 고기를 배 옆으로 끌어들일 때 고기가 날뛰지 못하게 하는 데 쓰는 몽둥이와 함께 조각배의 고물 밑에 넣어두었다. 아무도 노인의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돛과 굵은 밧줄은 밤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으므로 집으로 가져가는 편이 나았다. 비록 노인은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물건의 손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갈고리와 작사를 배 안에 그냥 놔두는 것은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함께 노인이 사는 판잣집 쪽으로 걸어 올라가 열어놓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